가장 강력한 규제책이었던 9.13 대책이 시행된 지 어느덧 1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서울 집값 잠시 안정되는 듯 하더니 다시 우상향하는 모습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9.13 대책 1년 부동산 시장 다시 용트림이라는 주제를 통해서 오늘 시장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슈 진단 만나보시죠. 네, 뭐 이제 9.13 대책이 이제 벌써 또 1년이 지났습니다. 우리가 뭐 잠깐 돌아보면 정말 부동산 규제의 뭐 끝판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실질적으로 뭐 주택이 한 채 있다든지 뭐 대출이 있다 그러면 뭐 대출 안 해주는 정말 강력한 뭐 대출 규제 정책이었죠. 뭐 양도세 중과에 이어서 또 9.13 대책 때는 종부세, 그러니까 다주택자들에게 종부세를 올리는 또 이제 세금까지 또 있었었고요. 자, 지금까지 이렇게 뭐 대출이라든지 뭐 세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더 이상 이제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이었다라고 하면 9.13 정책의 또 특징은 공급까지, 그렇죠. 3기 신도시 이제 추가 이제 공급까지 해서 결국은 뭐 정말 수요도 잡는 것뿐만 아니라 공급까지 늘려서, 그래서 정말 정체적으로 뭐 종합적인 대책이었다라고 이제 이렇게 되어지는데, 자,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이제 돌이켜 보면 한 뭐 1월, 2월, 3월까지는 이제 그 소위 말해서 이제 우리가 약발이라고 하죠, 규제책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떤 효과를 계속 지속을 했었는데 4월, 5월 조금 반등하는 분위기가 나타나더니 6월, 7월 들어서는 뭐 거의 완연한 상승세로 돌아왔고, 지금 뭐 8월, 9월은 오히려 지금 분양가 상한제라는 카드까지 꺼내들 정도로 지금 계속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 그래서 다시 뭐 용트림을 하고 있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할 정도로 그렇죠. 자, 왜 9.13 대책들이 이런 것들이 있었고 앞으로 그렇다면 또 어떻게 시장 전개가 될지 오늘 한번 꼼꼼하게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9.13 대책 약발이 9개월로 정말 끝났는지 한번 살펴보면은요. 자, 규제 끝판왕. 네, 그렇죠. 폭등세를, 그러니까 뭐 작년 이제 8월, 9월까지였죠. 정말 우리가 가장 많이 올랐던 뭐 16년, 17년, 18년 거의 계속 올라갔던 이것들의 폭등세를 꺾고 9개월 정도 안정세를 유도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지금 서울부동산 같은 경우에 정말 6월 들어서 회복세를 보이더니 7월 들어서는 완전히 이제 반등. 그러니까 올 하반기에 들어서자마자 거의 뭐 상승세로 돌아갔죠. 그래서 현재 지금 9월까지 11주 연속 지금 계속 지금 이제 상승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금액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뭐 반포 쪽의 레미안 같은 경우에 뭐 한 25억 정도 됐던 것들이 최근에 28억 5천까지 뭐 정말 전 고점까지 지금 뚫고 일어서는 이런 뭐 레미안 대치팰리스 같은 경우도 그렇죠. 22억, 23억까지 형성됐던 게 25억까지 올라서더니 최근에는 지금 거의 뭐 한 27억 7천까지 지금 거래가 돼요. 근데 강남뿐만이 아니죠. 지금 마포 쪽에 있는 마포, 이제 우리가 레미안 프로지오라고 마레프라고 보통 많이 얘기하는 그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마포 레미안 프로지오도 지금 현재 16억 5천까지, 지금 뭐 한 13억 14억까지 갔던 게 그렇죠. 자, 이렇게 지금 서울 부동산 같은 경우는 오히려 9.13 대책이 나오기 그 이전보다 훨씬 더 가격, 그래서 전 고점을 지금 넘어서는 것들이 지금 계속 나타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자세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서울뿐만이 아니죠. 사실상 뭐 과천이라든지 광명이라든지 하남 뭐 여기뿐만 아니라 사실은 판교 뭐 위례 더 말할 게 없겠습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준서울권이라고 하죠. 자, 준서울권이라고 하는 수도권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계속 상승 랠리를 지금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지방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대체적으로는 뭐 이제 대대광이라고 하죠. 대전이라든지 뭐 대구, 광주 요 한 세 곳 정도를 빼고는 전체적으로 지금 하락 국면이 계속 지속이 되고 있고, 최근에는 이제 대전을 빼고 이제 대구하고 광주 같은 경우도 조금 멈칫하는 이런 부분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거든요. 자, 어쨌든 간에 서울과 수도권 안에서도 준서울권으로 들어가는 이런 지역들을 빼고는 전반적으로 지금 하락세를 하고 있어서 사실상 양쪽 시장이 너무나 가격이 격차가 커져가는 그런 양극화 시장을 초래했다. 이것이 지금 이제 9.13 대책 1년이 지나면서 받는 평가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9.13 대책 1년이 지나고 나서 지금 거래 활성화에 대한 요구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 9.13 대책에 대해서 뭐 이런저런 또 뭐 비판들이 많지만 그중에서 가장 뭐 큰 좀 지적을 받고 있는 뭐 가장 큰 부작용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이 주택의 거래량이 감소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사실 뭐 올 2월 같은 경우가 이제 가장 극심했었죠. 보통 이제 평년 정도의 뭐 서울에 뭐 또 거래량을 본다라면 거의 한 12,000건 정도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게 이제 일반적인데요. 자, 그런데 지금 올 2월 달 같은 경우에는 1,600건밖에 거래가 안 됐거든요. 12,000건 거래되던 게 1,600건 밖에 안 됐다라는 거는 사람들이 이사를 가고 싶어도 이사를 갈 수가 없는, 결국은 뭐 어떻게 보면 정말 주거 이동 자체가 안 되는, 이렇게까지 너무나 거래 자체를 지금 이렇게 좀 묶어놨다라는 이런 부분 쪽에서 지금 많은 지적들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더더구나 이것이 좀 특이할 만한 게, 자, 이렇게 거래가 안 돼서 매물이 없으면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본다면 부동산이 하강 국면에 있어서 가격도 같이 하락하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최근에 9.13 대책이 지나고 나서 시장이 좀 왜곡된 게 뭐냐 하면, 이렇게 매물이 없는 상황에서 오히려 사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많다 보니까 오히려 파는 어떤 지금 뭐 이런 거죠. 지금 양도세 중과나 종합부동산세 중과, 세금 중과 이런 것들 때문에 내가 팔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못 팔게 하고, 자, 내가 지금 대출 규제 때문에 사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못 사게 하고, 그렇죠. 최근에 지금 8월 10일 날 발표됐던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짓고 싶은 것도 못 짓게 하는, 그러니까 못 짓게 하고 못 사게 하고 못 팔게 하고, 자, 이러다 보니까 사실상 출구가 없는, 자, 그런 가운데서도 뭐 사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지금 너무나 많은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 현금 뭐 보유가 좀 많은 분들이겠죠. 자, 이러다 보니까 오히려 매도자들이 큰 소리 치는 시장, 매도자가 큰 소리 치면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지금 계속 가격이 올라가고 있고, 또 하나는 매물이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예를 들면 이것이 하나가 15억의 매물이 나왔는데 그냥 금방 팔렸어요. 자, 그러면 바로 그냥 16억으로 이렇게 껑충 뛰버린다는 거죠. 어차피 하나밖에 없으니까. 자, 그다음에 또 16억이 팔리고 나면 또 17억. 자, 이렇게 최근에 2, 3억씩, 4, 5억씩 계단식으로 올라가는 그 많은 이유 중에서 매물이 없기 때문에, 더더구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신축 쪽으로 너무너무 많이 지금 몰리면서, 뭐 로또 청약 쪽으로 너무 많이 몰리면서 이런 것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어서 오히려 매물은 없는 상황에서 매물 품귀 현상, 매물 희소 현상 속에서 가격은 올라가는 이런 현상들을 지금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더더구나 지금 보유세를 높였으면, 그렇죠, 종합부동산세 같은 거 높였으면 차라리 거래세를 좀 낮춰서, 이제 말 그대로 양도세 같은 거죠. 그러니까 좀 형평성을 맞춰서 보유세를 높였으면 거래세를 낮춰서 좀 활성화를 하는 출구 전략이 좀 필요하겠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 체크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서울 부동산 가격이 다시 왜 이렇게 올라가는지, 아까 제가 매물 품귀 현상도 좀 말씀드렸는데 또 여러 가지 보면은요. 자, 지금 불경기,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뭐 걱정하는 것들이 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죠. 사실 글로벌 지금 경기 자체가 지금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글로벌 경기 자체가 지금 뭐 미국하고 중국 마찬가지죠. 지금 뭐 일본하고 지금 우리나라 지금 같은 경우도 지금 마찬가지. 여러 가지 지금 이슈들이 있단 말이죠. 자, 이러다 보니까 안전자산, 가장 안전한 게 뭘까? 자, 뭐 지금 특히나 지금 강남 3구 쪽의 부동산은요, 금이나 달러 이상으로 안전자산으로 지금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갖고 있으면 안전하면서도 계속 가격이 올라간다라는 이런 지금 불안감 속에서는 누구나 다 안전하면서 그러면서도 가격이 올라가는 데 투자하고 싶은 것이 당연한 마음일 텐데요. 그것이 바로 강남 3구 쪽에 아주 쏠리면서 이쪽으로 많이 쏠리는 이런 것들을 지금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또 하나가 부동산 시장의 규제가 나올 때마다 매물이 지금 부족, 그렇죠. 지금 모든 규제책들이 보면 서울 안에서는 정말 팔지 못하게 하고 뭐 또 짓지 못하게 이렇게 이러다 보니까 많은 불안 심리들이 생기는 거예요.
아, 지금 뭐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러니까 정말 새 아파트 쪽이 너무나 귀하신 몸이 계속 되어가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거. 자, 여기에다가 매매가만 올라가는데 전세가가 떨어진다 그러면 사실상 또 매매가가 주춤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런데 최근에는 매매가뿐만 아니라 전세가까지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더더구나 지금 뭐 우리가 입주 폭탄이 쏟아진다고 했던 강동마저도 지금 고독 그라시움 같은 경우가 그렇잖아요. 지금 8억대 분양했던 게 12억, 지금 13억까지 거의 4억에서 5억 이상이 올라가고 전세가마저도 지금 강동 쪽도 강세를 보이고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금 서울 전세 대란이 온다라고 할 정도로 지금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전세 같은 경우도 강남 3구뿐만 아니라 성동이나 마포 같은 강동까지 쭉 지금 같이 올라가면서 전세가가 상승하면 매매가가 상승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지금 저금리 상황하고 토지보상금 같은 경우도 계속 불쏘시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자, 유럽중앙은행이 지금 기준금리를 추석 연휴 기간이었죠. 9월 12일 날 전격적으로 인하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유럽 지금 중앙은행은 마이너스 기준금리예요. 정말 무슨 플러스가 아니라 그렇죠. 마이너스 기준금리라는 이런 것들을 보이고 있고 지금 이러다 보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야, 이거 봐라. 지금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런 글로벌 지금 경기 침체 때문에 이렇게 즉각적으로 반응해서 금리를 낮추는데 정말 미 연준은 뭐 하고 있는 거냐 이렇게 또 압박을 하고 있고 자, 이러다 보니까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도 지금 또 금리를 낮춘다는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금리를 인하하는 분위기다 보니까 지금 한국은행 같은 경우에도 10월 달에 기준금리 지금 인하하겠다라는 추가 인하하기 압박이 거세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지금 1.5%인데 만약에 1.25%로 낮춘다라고 하면 이것이 2016년 지금 6월 그렇죠. 가장 낮았을 때와 지금 같은 정도가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가장 낮은 우리가 저금리를 또 경험하는 거고 자, 또 하나는 내년 상반기에 한 번 더 낮춰서 1%대가 된다면 대한민국이 생긴 이래로 정말 가장 낮은 금리가 또 기다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지금 부동산 시장의 불쏘시개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을 계속 연출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여기에다가 이것뿐만 아니죠. 지금 올해 안에만 지금 한 7조 정도 그다음에 내년에 45조 정도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내년에 본격적으로 3기 신도시에 대한 토지 보상이 지금 계속 이루어지겠죠. 자, 여기에다가 지금 GTX A노선, B노선, C노선 지금 계속 시작이 되고 있죠. 지금 신안 안산선도 이제 착공식을 했죠. 자, 이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지금 계속적으로 지금 토지 보상금이 나올 수밖에 없는 자, 이러니까 시중에 금리가 낮아서 돈이 풀리고 또 지금 많은 토지 보상금들 특히나 토지 보상금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으로 들어온 돈은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들이 일반적인 또 패턴이기 때문에 이런 많은 측면에서 지금 서울 쪽에 부동산 가격들이 계속 들썩들썩할 수밖에 없는 이런 요인들이 계속 상존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국 하반기 부동산 시장 서울 쪽에 좀 전망을 해드리면은요. 자, 주택 매매 시장 소비 심리 지수를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자, 137.8이에요. 지금 어마어마하잖아요. 다른 소비 심리 지수는 100 이하로 100 이하하고 100 이상은 엄청나게 차이가 나요. 더더구나 100 정도가 아니라 137.8이라는 거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주택 쪽에 사고 싶어하는 소비 심리라는 건 사고 싶어하는 마음이잖아요. 사고 싶어하는 사람이 많으면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자, 이런 측면에서 기대감이 크다는 거. 자, 사고 싶어하는 사람은 많은데 결국은 공급 부족에 대한 불안감들. 결국 이제 다음 달에 지금 분양가 상한제가 이제 좀 구체화될 테니까요. 자, 이러다 보니까 공급 부족에 대한 불안 심리 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겠다. 사고 싶은 사람은 많고 그런데 공급은 안 되고 이런 것들이 자명하게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는 요인이 될 수밖에 없겠고요. 더더구나 이런 것들로 보는 반사이익 그렇죠. 지금 재건축 재개발 쪽이 어려워진다라면 당연히 지금 신축 쪽이 당연히 기대감들을 가질 수 있겠고 수익형 부동산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금리가 낮으면 올라갈 수밖에 이런 어떤 반사이익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하나가 학습 효과죠. 결국 많은 사람들이 경험을 했습니다. 지금 8.2 대책 겪고 9.13 대책 겪고 이번 8월 12일 날 나왔던 지금 분양가 상한제까지 여러 가지 대책들을 겪으면서도 많은 분들이 경험하고 많은 분들이 학습했던 거는 결국 서울시장 안에서 어느 정도의 조정장은 있지만
결국 폭락장은 있을 수가 없었고 지금까지 만약에 우리가 곡선을 그려본다면 당연히 서울 쪽은 계속 운명적으로 우상향할 수밖에 없는 이런 곡선을 그리기 때문에 결국 부동산 투자가 서울 더더구나 강남 쪽에 투자하는 것들이 가장 안전한 자산이고 안전한 투자다. 이런 심리들이 계속 학습적으로 경험이 돼 왔다. 이렇게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올인원 시청자 참여 방법입니다. 023153-2668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013-3366-0110번으로 여러분 상담 원하시는 내용을 문자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이 끝난 후에는 서울경제TV 홈페이지와 네이버 TV의 센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 시청자 참여가 가능합니다.